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야구를 보는 게 뭐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곧 있으면 챙겨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월드컵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 2월에 저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해가지고 거의 가서 응원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그렇죠. 근데 네. 또 이번 달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가 되죠. 그리고 또 8월에는 아시아 게임도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도 있기 때문에 쭉 이제 이어지는 스포츠 이벤트를 보느라고 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응원하는 즐거움에 더해서 이 연이어서 개최되는 이 글로벌 스포츠 때문에 각 분야에서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올림픽 특수다, 뭐 월드컵 특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제로 TV에서 뭐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 치킨 배달량 엄청나잖아요. 네. 치킨, 또 맥주 이런 외식 산업의 매출 증가는 물론 TV가 점점 고화질, 대형화되면서 TV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건 바로 광고 분야인데요. 올해 국내 광고 시장이 2017년 대비 4.2% 성장한 1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내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가 급증하면서 총 광고비가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올해 또 그 기록이 또 한 번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저도 한 5년 전쯤에 지하철 출구 쪽에 이제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광고 규정이 엄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뭐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뭐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배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이제 광고 수당만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선택을 했던 방법입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했어요? 뭐 미인 변호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어서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럴 광고 해본 적 있어요. 바이럴? 바이럴? 네. 그 SNS 상에 나가는 그 화장품이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오글거리게 막 나는 남들 눈 신경 쓰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걸어 다니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미인들만 찍는다는 이 화장품 아니에요. 광고를. 미인들이 찍은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걸 찍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둘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하철 간판 광고 그리고 SNS 활용한 그 바이럴 광고 찍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광고 형식이나 범위가 옛날에는 좀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신문 광고, 뭐 TV 광고, 영화에 붙는 광고 정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TV 프로그램 중간에도 광고가 떡하니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네. 또 VOD나 모바일 동영상에도 광고가 끼어 있습니다. 각종 SNS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검색을 해도 광고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우리 일반인들 접하는 광고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이렇게 온오프라인 할 것도 없이 쏟아지는 이 광고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네.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정보로 약간 포장된 것도 있고 어쨌든 광고의 노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로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마케팅 방법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더 자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에요. 더 자극적인데 이 경제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광고입니다. 맞아요. 또 공익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순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급변한 광고 시장에서 이 광고가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광고 관련된 법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크게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방송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먼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5개 광고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5개 광고물의 표시 그리고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화
익숙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5개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것이고요.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는 광고물 관리법, 뭐 단속법 이랬는데 지금은 5개 광고물법으로 이렇게 두 차례 이름 바뀌면서 법이 이제 바뀌었는데 또 하나 더 있죠. 전기통신사업법.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3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전기통신이란 유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방송법 중에 광고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발의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5개 광고물법은요. 현재까지 총 13건이 발의됐고 1건이 처리가 되고 12건이 계류 중이에요. 처리된 법안은 이 공공 목적의 광고 내용을 과거보다 좀 비율을 높인 거예요.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40, 그러니까 40% 범위 내에서 표출하도록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인 내용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요. 현재까지 총 60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4건이 처리되고 56건이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은요. 현재까지 총 43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5건이 처리되고 38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방송 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총 2건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광고 또 광고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광고하면 저는 CM송이 생각이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니가요, 소니가 아이선의 소니가 다른 손 아이선 맞아요.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 이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 상품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광고 카피도 기억나요. 아, 어떤 게요? 짜장면 시키신 분 하는 거 아, 있죠. 알죠, 알죠. 그것도 진짜 옛날 건데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억나요. 가란 말이야 이거. 알죠. 네. 2% 음료수 부족한. 그죠. 다 기억이 나요. 맞아요. 갑자기 양지미 변호사가 부끄러울 뻔했어요. 기억 안 나면 부끄러울 뻔했어요. 부끄러울 기억나요? 뻔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일 요새 자주 접하는 게 주류 광고. 주류. 네. 제가 보는 그 영상들 앞에 광고로 제일 많이 붙는 게 그래요? 19금을 많이 봐서 그런지 주류 광고가 제일 많은데 뭐 요새 아무래도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들이 맡는 게 주류 광고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뭐 설현 씨나 손나은 씨 모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모델이 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람은 아니고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있던 캐릭터, 지방인데 이게 사무실 바로 앞에 그런 지방 관련 병원이 있다 보니까 외벽에다 큰 지방이를 붙여놨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게 병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데 제가 같은 비슷한데 사무실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색깔입니다. 이 색깔의 아, 귀여워요. 지방 캐릭터인데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영화관 광고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장난감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착각이 귀여워요. 들거든요. 아. 네. 저는 기억에는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네. 있어요.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뭐 신촌, 홍대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데 전단지로도 붙어 있고 버스에 랩핑 광고 같은 거 했던 선영아 사랑해.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맞아요. 뭔지 다 기억나시나요? 뭔지는 기억나요? 기억이 나는데 네. 뭔 무슨 광고를 하기 광고예요? 위한 광고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김선영 씨나 박선영 씨, 네, 이선영 씨를 전국의 찾는 게 선영이가 다 아니었나 들떴다는. 싶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인터넷 사이트 광고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광고 비용이 5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측정한 이 광고 대비 그에 따른 효과는 10배 이상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티저 광고의 거의 효시처럼 성공 사례처럼 되어 참 있다고 아이디어가 합니다. 상당히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단지 광고 자체가 이 가장 기본적인 광고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상표명을 그때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신선했다는 평이 맞아요.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홍보 방식이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거나 뭐 포스터를 붙이거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치가 되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쉽게 눈에 띄고 그래서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다른 형식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쌉니다. 때문에 네. 아무래도 홍보 수단으로
수단으로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 홍보 수단으로서의 효과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 규정에 맞게 광고물을 부착을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이게 불법 현수막이나 뭐 게시물 같은 것들 떼어내도 계속해서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좀비처럼. 실제로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요, 2016년에 적발된 불법 현수막의 수거 건수가 무려 76만 9,500여 건입니다. 네. 조사 결과 매년 증가 추세였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도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미관상 좋지도 않아요. 막 다 글도 있고 안 좋은 글을 이제 회수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외관상도 문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태풍이 쳤던가 하여튼 그럴 때 이게 날라와서 그쵸.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위험하네요. 안전상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곧 있으면 또 네. 장마철이기도 한데 진짜 뭐 태풍이 오거나 태풍까지가 아니라도 이제 좀 거세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뭐 인도 쪽에 사람들이 그렇죠. 오는 쪽으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찢어지면서 외관상 보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광고물들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어쨌든 어디 제일 많이 부착되냐면 사람들 많이 볼 만한 데 부착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번화가, 뭐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사람들이 사고 날 확률도 높다는 높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분은 항상 상존하는 것 같군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현수막이 있다 보면은 운전자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부터도 자주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네. 그 사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불법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같은 경우 좀 근절이 되는 편이 사실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회 앞 가로수 같은데 자주 맞아요. 걸리거든요. 맞아요. 자주 보셨죠. 네. 네.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수거를 이제 불법 현수막의 경우 수거를 해가면 또 금방 와서 또 설치를 하세요. 명당이거든요. 맞아. 또 없어지면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설치하고 제거하고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게 정말 숨바꼭질도 아니고 무한 반복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면 5살 아이가 불법 현수막에 몸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정말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이 가로수에 걸려있는 그 줄에 목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법 현수막을 보다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불법 현수막 보다가 사고가 나서 평생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불법 현수막 가장 문제점은 외관도 문제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규정이 어떻길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네, 물론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네.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1개를 붙이나 500개를 붙이나 이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로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매년 이제 사실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5년에는 46,717건에서 2016년에는 71,059건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광고물 위반 사례는 오히려 약 4,600만 건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처벌 규정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 처벌 받고도 나는 붙이겠다. 붙이는 게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네. 자체적으로 이걸 수거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라는 것을 운영해서 네. 이제 선발된 수거 보상원이 이걸 적발하러 다니고 수거를 실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인원 같은 경우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또 지자체는 미관을 또 정비하고 이게 일석이조 효과를 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은 빠른 것도 있고 막 느릿느릿하게 그렇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그게 크겠죠.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불법 네. 현수막 수거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나아가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자라는 목적으로 사실 논의 중인 방안이 있는데요. 네.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노인 아니면 뭐 저소득층에게 일정 정도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그 법규화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조금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작년 6월 16일에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야, 이 좋은 법안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인력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지자체는 또 그대로 좋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은 돈도 벌 수 네. 있으니까 소일 다 거리. 불법 현수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일석이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아까 지자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실제로 대구랑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 일자리 측면과 도시 미관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법적 정비를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취지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고 발생 위험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있겠네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막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수거하다 그렇죠. 보면 그것도 또 문제네. 허가를 받은 걸 수거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멀쩡한 걸 되면 수거해갈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단속도 하고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근원적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를 막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이 뭐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현수막 굉장히 많이 내거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불법 현수막이 있대요.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네. 하는 것도 와. 그래서 이런 것부터 고치는 거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 싶어요. 네. 네. 네, 이제 뭐 더불어 이제 직업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좀 처벌 수위를 좀 조정을 하고 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이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를 좀 만들어 주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수막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현수막처럼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수단이 또 있죠. 간판입니다. 간판. 그렇죠. 간판이 시대에 따라 참 많이 변한 것. 최근에 제가 최근 아닙니다.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 한인 거리를 가니까 우리 1980년, 70년대 간판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런 다르더라고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나무에 그냥 페인트 칠로 글씨 쓰고 아무런 조명 없이 걸었던 게 간판의 초기 형태래요. 그런데 1990년대 말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덩달아서 이 간판 산업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LED가 워낙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눈을 끌 수 있게 이런 간판들이 이제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간판은 손님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인상 같은.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간판 보고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이렇게 굉장히 개성 있는 간판 많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호도 정하고 그걸 어떻게 디자인으로 꾸밀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사업하는 사람들 본인의 자유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간판이라는 것이 옥외에 걸리고 또 그걸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간판들이 어우러져서 도시 미관 전체를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는 공공의 맥락도 분명히 있다고 공공성이 생각이 있다.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끔 저건 좀 너무하다 싶은 간판도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 혼자 너무 튀게 불빛을 강하게 낸다거나 한글을 너무 변형해서 이상한 형태로 쓴다거나 외래어로 도배돼서 저기 무슨 가게야? 뭐 무슨 영업점이지? 이런 거는 조금 뭔가 규제가 있을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한글문화연대가 서울, 경기, 부산 등 도심 13곳의 간판 39,566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한글로 된 간판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하지 않을까. 홍대 가보면요. 와, 영어로 된 간판 많습니다. 왠지 영어로 된 간판이야 왠지 좀 더 잘 팔린 같은 그런 세련된 착각을 느낌?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약간 진짜 요새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심지어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다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정말 편하겠다. 저는 일본 가면 하나도 못 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읽을 수 있어요. 편할 겁니다, 외국인들. 네. 뭐 물론 글로벌 시대니까 뭐 외국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법을 막 파괴하면서까지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 문자 함께 사용하는 건 좀 읽기도 힘들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한글 언어를 파괴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중국어나 아랍어처럼 그래도 영어는 우리가 알파벳을 이제 배웠으니까 읽을 수 있는데 정말 중국어나 아랍어처럼 좀 생소한 언어로 되어 있는 간판은 네. 이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출동해서 어딘지 잘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랍어로 그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아랍어 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하여튼간에 현행 옥외 광고물 표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시행령 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외국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사유가 이제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특별한 사유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 외국어 이제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적 미비 같은데요. 다른 나라 특별히 돼 있죠.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데 제가 프랑스를 예. 알려드릴게요. 프랑스가 불어를 스스로 엄청 자랑스럽게 맞아요. 쓰잖아요. 약간 그런 민족성이 네. 있잖아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공공 게시물뿐만 아니라 상업 간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프랑스어로 적어야 하고 그리고 외국어를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 프랑스어보다 돋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중동의 뉴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옥외 광고물의 그 형태나 크기 면에서 매우 파격적인데요. 이런 자유로움과는 별개로 자국어 표기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도시답게 뭐 영어나 외국 문자가 쓰인 뭐 간판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옆에는 아랍어가 꼭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뭐 대부분의 외국 문자 오른쪽에는 아랍어가 쓰여 있고요. 프랑스처럼 외국 문자와 동일하게 혹은 더 크게 써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규제 내지는 병행책을 네. 잘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대요. 베트남에서는 간판에 반드시 자국어를 넣어야 하고 병기하는 외국어 글자의 크기도 베트남어의 4분의 3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 곳에 가보면은 한국어나 뭐 중국어, 영어로 채운 간판이 허다해서 베트남 당국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입장에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네, 거네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베트남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많다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세계 여행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 발생한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은데 네. 이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네.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던 사항을 이제 법률로 옮겨가고 상표나 이제 특허권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네. 이를 위반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 1월 13일 이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인 상표권과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뭐 국내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간판이 과연 표현의 자유 영역이냐, 공공의 역할도 있느냐, 이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의 한 지역인데요. 왜 이렇게 다문화 국가에선 이런 문제를 벌써 이미 경험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의 간판에 한자 비율을 50% 이하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이제 지역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간판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뭐 문화도 드러낼 수 있고 민족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가 돼서 이제 50%로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외 광고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이어서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자, 새롭게 간판 관련해서 전해드릴 소식 있나요? 맞아요. 지난달 21일에 국무회의에서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5개 광고물이 뭐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총 16가지 종류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5개 광고 정책위원회 심의만 거친다면 드론을 이용하는 이런 최첨단 광고물도 허용이 된다 그래요. 드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드론 되죠. 광고는 야, 어떻게 되는 거죠? 드론인데 드론이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촬영도 할 수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에다가 막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평창올림픽 때 들고 있잖아요. 평창올림픽에 그게 1218대예요. 그 드론을 이용한
평창 그 길을 오륜길을 지금 만들어서 했던 게 지금 기억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옥외 광고를 할 때는 야,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밤에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네. 이게 저 가끔 갑자기 드러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에드벌룬 띄운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아 완전 정말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선에서 드론으로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드론이 효과가 막 있을 것 현수막을 들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애들 벌룬을 대신하는. 대신하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 드론끼리 사고 안 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법적 정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드론이 이제 그 비행기 날아다니는 구역에는 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쵸. 드론이 이제 아마 이런 것도 법적인 장비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밤에는 하늘을 보면 드론 광고가 이제 아. 있을 수 있다. 아우 놀랍습니다. 네. 자, 현수막 그리고 간판, 지금 또 드론까지 여러 가지 광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평소에 이 광고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난처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요? 뭐 광고에 출연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관찰일이 뭐 있어요, 관찰일이? 몇 년 전에 지인이 이제 외국인 지인인데 한국에 네. 출장을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버스를 타려고 지하철을 같이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뭘 찍나 봤더니 성형 광고를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는 왜냐면 비포 애프터는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비포와 이게 애프터냐며 어떻게 애프터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과 체형이 다 같을 수가 있냐면서 그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한국의 성형 수술 기술 뭐 의술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성형 수술하는 인구가 아니면 그 가격이 한 30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7조가 우리나라 이상 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거의- 성형 수술 수준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도 많고 그만큼 성형 광고도 많고 실제로 성형을 위해서 관광을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많아요. 들었어요. 네. 그 중국 분들이나 뭐 자주 오잖아요. 네. 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성형 수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광고도 또 무분별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별의별 광고가 다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죠? 아무래도 성형외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를 많이 쏟으면서 더욱더 이제 금액은 조금 나오면서 그렇죠. 최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이렇게 정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확실한,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분별한 수술을 이제 좀 조장하거나 좀 외모 지상주의를 좀 부추기거나 특히나 이제 사춘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더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이 다가올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선정성 있는 광고도 많다 보니까 보는 여성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그 저도 지하철 탔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 보면 따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시집 갈 수 있다. 진짜요? 정말 충격. 비포 애프터죠. 예. 비포는 안 되지만 애프터는 된다. 외모를 비하하는 뭐 대한민국 피업하려면 이뻐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물론 성형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뭐 성형 외과적인 부분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도 있을 수 물론이죠. 있고 네. 또 뭐 자존감을 위해서 선택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도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턱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고려한 적은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성형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럼요. 뭐 성차별적이라든지 외모 너무 폄하적으로 갔을 경우에만 좀 성형을 잘못 문제다? 조장하는 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2016년에 실시한 성형 수술에 대한 조사를 보면요. 성형을 경험한 20대 여성의 경우에 10명 중에 8명이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했다라고 답을 했대요.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의학적 치료를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라 그래서 또는 뭐 넘쳐나는 광고에 조금 혹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성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분위기 때문에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영국에서는 자율적 광고 규제 기구가 있는데요. 광고 표준위원회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서 남성, 여성의
이 성역화를 강조하거나 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또는 몸매에 대해서 언급하는 광고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아이는 수학자가 되고 여자아이는 발레리나가 되는 이런 분위기 광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되게 당연한. 네, 그러니까 성역화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럼 남자 발레. 남자도 발레를 할 수 아, 있죠. 할수 있네요. 네. 저도 잘 모르- 예. 네. 그리고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뭐 올여름 준비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체중 조절 음료 광고였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지적을 받은 퇴출 대상이 됐던 광고였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평소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분위기에 일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부분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2020년부터 서울 지하철 역내 성형외과 광고를 이제 금지를 하고 도심에 상업 광고가 없는 역 40개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지하철에 광고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원래는 적자 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그 수익이 뭐 400억 정도 매년 안겨줬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하철 공사에서 큰 결심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공사가 2016년에 집계한 광고 관련 시민 민원 중 1,182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무려 91.4%가 성형 광고였을 정도로 예, 시민들의 비판이 좀 거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91.4%. 저도 이제 거의 그 대부분 강남에 전부라고 봐야 되겠다. 압구정역이나 뭐 네. 신사역 이런 데 가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가면 뭐 저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몸이 날씬해지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 광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땡땡땡 성형외과 의원 뭐 가실 분은 여기서 내리세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광고가 너무 범람한다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큰 결심을 했네요. 그렇죠. 이 네. 지하철에서. 네. 네, 앞으로도 이 대단합니다. 성형외과 광고가 광고 대행사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자리는 그 문화나 예술, 공익 광고로 대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사실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데가 버스 또 그리고 이 성형 광고가 많은 데가 온라인. 영화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규제 장소를 점점 넓혀 나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쯤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도 좀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행법을 조금 살펴보면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아니면 치료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수술이나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금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서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왜곡된 정보로 이 외모에 따른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을 야기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자라는 내용인 거죠.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 차별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의 의료 광고를 금지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의료 광고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라는 목적으로 2016년 9월 6일에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소개받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이거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되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만들기 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규제책을 논의하면서 한 번쯤 공론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는 뭐예요, 게 이게? 사람마다 애매하죠. 너무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몰카 범죄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맞아요. 부위. 이 판사마다 손목을 보면서 야기가 되는 목덜미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진짜로. 아마 애매한 이 특정 거. 신체 부위 이 사회적 편견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뭐 간판, 드론도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가장 각광받는 광고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PC나 모바일 이용하는 SNS. 광고 그쵸. 아닐까요? 실제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요.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지난해 4조 4,200억 원에서 네. 올해 4조 6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5.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포털 사이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맞아요. 뭐 네. TV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뒤처지지가 않잖아요. 막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뭐 뉴스나 정보가 모이고 교육과 학습, 뭐 문화생활은 물론 쇼핑이라든가 이런 금융까지 모두 한 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창구가 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광고 또 이런 광고들이 온라인에 왜 이렇게 많냐고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보려고 하면 동영상이라든지 네, 뭐 네. 배너 같은 걸 뭐 보려고 하면 무조건 15초짜리 이상의 뭐가 나와요. 맞아요. 스킵 나오기 전까지 막 빨리 스킵 그 정도로 막 정말 이 15초짜리 광고 너무 싫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사실 모바일 광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동영상 볼 때 나오는 그 15초짜리 광고를 노출형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출형 광고 시장이 요새 얼마나 급성장을 했냐면요. 네. 2016년 대비해서 36.7%나 증가를 해서요. 모바일 광고 시장 내 점유율 52.7%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검색을 우리가 제일 사실 많이 했잖아요. 검색 광고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친구들은 이 우리 텍스트로 검색하는 거 안 하고 유튜브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 유튜브로 아예 검색한대요. 이렇게 그 검색 습관도 완전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는 모바일을 통한 방송 다시 보기 등 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도 많이 늘었고요. 네. 국내 주요 미디어들이 그런 걸 따라서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네. 심지어 이런 모바일 광고 때문에 데이터 소비도 많다는 거 아세요? 그만큼 많습니까? 네,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이야. 오세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4편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5초 광고의 데이터 트래픽은 약 8메가바이트로 이를 통해서 동영상 광고로만 한 달에 약 1기가바이트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당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의식하지 못했는데 네. 일기가나. 그러니까요. 모바일 데이터 소모량에 이제 광고를 의무 시청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비용으로 이제 환산을 해볼 경우에 1인당 연간 16만 1,002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평소에는 이제 콘텐츠가 공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광고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용까지 거기다 데이터 이렇게 많이 소모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공짜로 하기 그러니까 15초간 참아줬는데 나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소중한 꿈에도 데이터를. 네. 몰랐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전기통신사업법 1990년에 나왔어요. 너무 오래전 PC 있잖아요. 286, 486, 386 뭐 이런 PC PC 통신할 때 네. 그때 나왔던 법률이거든요. 이 법으로 이 모바일까지 추적하기에는 규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새로운 법적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아, 있습니까? 네, 부가통신 영모의 법적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리고 전기통신 영모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이런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발의안이 나왔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라는 것이고요. 작년 11월 27일에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제 32조의 9에 이제 신설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음성이나 데이터, 영상 형태로 이제 광고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동의를 그러면 동영상 보려면 동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짜로 보려면 동의를 하겠죠? 동의하죠. 그거 봐야 그거 되는데 하겠죠?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 매번 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약관 보셨겠지만 내가 뭐 동의했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차피 동의, 해야 동의, 동의, 동의 하게 되잖아요. 동의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럼 이것조차 없었다면 내 동의도 없이 보여준다는 거니까 어쨌든 포털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소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의미는 들어요. 있다. 네, 네. 자, 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은 제가 공짜로 보기 때문에 감수 좀 하고 싶어요. 집에 지금 IPTV 이런 VOD 이런 거는 제가 돈 내고 보거든요. 그렇죠. 내가 돈 내고 보는데 그것도 광고를 붙여. 맞아요. 진짜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TV로 사실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영화랑 미드 같은 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죠. 사소하지만 정말 결제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붙으니까 자꾸 흐름이 끊깁니다. 끊겨요. 얼마나 네.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콘텐츠 가격도 뭐 싸지도 않은데 이 광고까지 봐야 된다니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입니다. 불만. 네. 예전에 막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 있을 때 엄마한테 막 공테이프에다가 녹화해달라고. 네, 그때 그 앞에 잠깐 광고가 나와도 굉장히 짜증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본방사수 의미 없는 시대에 이 IPTV 편하긴 한데 앞서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유료 결제한 뒤에 또 광고를 봐야 된다. 짜증이 납니다. 특히 외국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는 유료이면 네. 광고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광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편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을 때는 영화관에 돈 내고 가서 보는데 영화관 광고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이 별로 없이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저도 상당히 같이 분노하게 되네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또 이 엊그저께 유료 결제에서 토르를 봤거든요. 야, 토르? 챙겨 보고 네. 있어요 요새.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광고를 봤네요. 음. 사실 유료 VOD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난해 5월 1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파 3사의 VOD 월 정액이 8,800원이거든요. 이게 최대 60%까지 오른 금액이래요. 유료 VOD 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그렇지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이 작년에는 보니까 이제 이 IPTV 업계가 이 일반 화질입니다. SD. 일반 화질은 좀 싸요. 고화질은 비싸고. 이 일반 화질 VOD 제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안 비싼 주기로. 것만 봐야 비싼 되니까? 것만 보라. 싼 거 보지 말라. 근데 또 광고를 봐야 돼요. 나 광고 진짜 싫어 죽겠네. 이 광고 이거 왜 자꾸 보라 하는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네. VOD의 이제 정의를 신설해서 방송법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이제 광고 총량을 정하고 유료 VOD 사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할 때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2016년 10월 24일 오재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VOD 이용자가 광고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 안 본다고요? 글쎄 이거 되겠나? 그러게요. 이것도 지금 스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약간 이걸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의문이 가긴 가는데. 네. 자, 근데 문제는 무조건 광고만 금지하면 콘텐츠가 질 저하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콘텐츠의 가격, 가치를 제대로 반영시키고 또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광고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광고 관련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홈쇼핑 많이 하시죠? 저는 그 대형 3사 홈쇼핑의 VIP예요. 세 군데 다 VIP라서 와, 막 많이 사는 매월 거네요. 적립금도 주고 할인율도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홈쇼핑 방송에서 사실은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거짓으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을 오인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거짓이나 뭐 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홈쇼핑 보고 있다 보면은 저거 바르면은 막 피부가 하얘질 것 같고 주름이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런 광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홈쇼핑의 과대 거짓 광고 여러 번 언론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싼 물건인데 백화점보다 우리가 훨씬 싸게 팝니다라고 해가지고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막 보여준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던. 빨려들어요. 저는 네. 뭐 홈쇼핑 거의 보진 않지만 아내가 집에서 보거든요. 뭔가 이상하게 다른 방송에서 무슨 뭐가 이 음식이 좋은 거라면 홈쇼핑에서 그걸 팔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꼭 이게 효능이 있다면 그게 또 팔고 나와요. 있거든요. 맞아요. 신기한데 이게 좀 광고를 너무 허위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2016년 11월 30일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각 홈쇼핑의 VIP로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신나요? 신납니다. 자,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음성 자료,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광고 맞는지 내라 이렇게 국가에서 요청을 하면 방송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 이걸 어긴다면 3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허위 광고가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홈쇼핑 사업 사실 규모에 비해서 규제는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사회적 요구에 맞게 이번 기회에 좀 이 정도 의무는 부과하는 게 좀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구매를 해놓고 받아보니, 이건 내가 TV에서 보던 게 아닌데? 라고 맞아, 해서 맞아. 후회해서 이렇게 사실상 많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박스채로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실 이제 허위 과장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될 때,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동안은 이 불법 뭐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그거에 따르는 제재가 뜨거 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처벌 수위 좀 높인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대충 광고해도 처벌을 당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는 계속 거죠. 허위 광고하고 네. 가장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 수위 높이는 거는 바람직하다. 오늘 우리나라 광고 뭐 드론까지 네. 현수 막 간판 뭐 지금 IPTV 모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자, 해결 방안을 좀 찾아봤는데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까? 송 변호사님? 사실 이게 뭐 어디에나 다 있겠지만 허위 과장이나 뭐 기만적 정보 제공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제 관련 부서에서 피해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집 분석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했는데 뭐 광고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린애들이요. 광고 볼 때 눈동자 정말 안 움직이고 광고 제일 재밌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재밌어요. 저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지긋지긋할 지경이거든요. 네. 그 광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고제도 있고 상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좀 자극하는 광고 이런 거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신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광고가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광고는 바로 지인 추천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광고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깨끗한 광고 시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위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